이 과제는 대구 경북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또는 이주를 예정하거나 희망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교육장에 모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실제감이 높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한국 정주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과제는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는 교육자료방과 과제 해결 활동방 두 곳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료방에는 메타버스 학습방, 자료활용방, 한국어 교육 학습방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은 e-learning 콘텐츠로 제작된 동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만나는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준비, 한국생활, 대학생활, 지역사회 정주 등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강의 내용은 우리 지역 사회의 적응과 정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적 한국어 교육에 앞서 메타버스 수업 전 메타버스 이해와 활용법을 학습한 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다. 한국어 교육은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며 총 10주차 과정 총 60강 각 30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외국인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 단계에 맞게 총 3단계로 이주 준비 한국어 교육 단계, 이주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정주 한국어 교육 단계로 구성하여 이주민들의 생애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학습의 흥미와 현장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주민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초 한국어,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알면 좋아요 e-learning 콘텐츠와 이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주를 돕기 위한 e-learning 콘텐츠를 제작하여 메타버스 교육자료방에 탑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대구 경북 지역 이주민 대상 과제 안내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와 한국. 오늘은 한국 문화 소개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몸짓 언어입니다. 한국에서는 몸짓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몸짓 언어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약속해요부터 한번 볼까요?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우리 이야기합니다. 약속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그러니까 첫 번째 손가락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최고예요. 그리고 우리 방향을 나타낼 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손을 펴서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두 손을 모아 하트 모양을 만들어 사랑해요 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그러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약속해요. 최고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사랑해요 입니다. 그리고 요즘 휴대전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국의 이모티콘입니다. 네, 기뻐요, 힘들어요, 당황스러워요, 웃겨요. 여러분도 이모티콘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네, 한국에서 문자를 보내거나 SNS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숫자를 표현할 때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맞습니다.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두 손을 사용해서 숫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손가락을 사용해서 숫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한국의 나이입니다. 네, 아기예요. 그런데 왼쪽의 아기는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기는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이가 달라요.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2살,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기는 1살입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까지 태어난 연을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28일부터는 태어난 해가 아니라 태어난 기간, 그러니까 생일이 지나면 1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나도 우리는 0살,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나도 0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2023년 12월 31일도 안 되었고 2024년 1월 1일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나이가 2023년 6월 28일에 변경되었던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에는 또 나이를 나타낼 때 띠라는 것도 있습니다. 띠. 띠는 동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동물은 모두 12가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동물은 쥐, 소, 범, 토,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렇게 모두 다 12개의 동물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띠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동물의 띠인가요? 선생님은 무슨 동물의 띠일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태어난 연에 따라서 동물 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나이와 관련된 특별한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일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는 날을 우리는 100일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나서 1년이 되는 날을 우리는 돌잔치라고 합니다. 그날에는 아이가 어떤 물건을 잡는 돌잡이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가 61살, 그러니까 61세가 되는 날을 환갑이라고 하고 환갑잔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70살, 그러니까 70세가 되는 날에는 칠순잔치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생일잔치가 있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예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예절이 아주 복잡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알고 나면 한국의 예절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께서는 어른께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어른에게는 높임말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높임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름, 성명, 나이, 연세, 집, 댁 이런 높임말들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밥그릇을 들고 먹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밥상 위에 밥그릇을 두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른 앞에서 껌과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른보다 먼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어른과 함께 갔을 때는 어른이 먼저 앉은 후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사할 때도 어른이 먼저 드시고 그리고 아랫사람이 먹습니다. 술을 마실 때입니다. 술을 마실 때 어른 앞에서는 얼굴을 돌리고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갈 때는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넥타이를 매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는 두 손으로 드리고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습니다. 이거 말고도 한국에서는 한국의 예절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의 예절을 보고 그리고 한국의 예절을 조금씩 배워 간다면 한국의 예절 또한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있는 문화나 한국의 문화나 그닥 다르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한국의 선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때 또는 친구 집에 갈 때 선물을 주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좋은 일과 친구 집에 갈 때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들이 갈 때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집들이 갈 때는 휴지나 세제를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새 집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휴지처럼 잘 풀리고 세제처럼 풍성해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혼부부에게는 새를 선물합니다. 네, 물론 새 모양을 선물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새의 의미가 항상 사이좋은 부부로 지내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이름은 원앙새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보는 친구에게는 찹쌀떡이나 엿이라는 한국 음식을 선물합니다. 그건 시험에 꼭 붙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찹쌀떡이나 엿을 먹어본 적이 있으세요? 찹쌀떡은 찹쌀이라는 곡식이 길게 시험에 꼭 붙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엿 또한 떨어지지 않도록 붙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를 의미할 때 언제나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반, 우리
회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가족, 나, 반, 나, 회사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우리 가족, 우리 반, 우리 회사, 우리 선생님이라는 말로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좀 더 우리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8강에서는 한국 문화 소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화나 드라마 관련 어휘, 두 번째 영화나 드라마와 관련한 평가 어휘, 그리고 말하기 듣기, 한국어 연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영화 기생충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주 유명한 한국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영화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코미디, 두 번째는 로맨틱 코미디, 세 번째는 멜로 영화, 네 번째는 액션 영화, 다섯 번째는 공포 영화, 여섯 번째는 전쟁 영화입니다. 모두 다 우리 영화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코미디 영화는 아주 재미있어요 라는 영화고요. 로맨틱 코미디는 사랑과 재미가 함께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멜로 영화는 사랑에 관한 영화이고요. 액션 영화는 우리 무술과 같이, 무예와 같이 우리 어떤 액션을 많이 있는 영화를 우리는 액션 영화라고 하죠. 공포 영화는 무서운 영화고요. 전쟁 영화는 전쟁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코미디? 멜로? 액션? 네. 선생님은 물론 멜로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에는 감독, 상영 시간, 관람 등급, 줄거리, 주연, 조연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은 영화를 만든 사람을 말하고요. 상영 시간은 영화가 시작이 돼서 끝날 때까지 모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관람 등급은요. 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와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영화를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기생충도 마찬가지 등급을 보시면 15세 이상 관람가, 그러니까 15살 이상은 이 영화를 볼 수 있지만 15살보다 어린 학생, 그러니까 14세 미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에는 줄거리가 있죠. 스토리. 그리고 누가 영화에 나왔어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연, 그리고 주연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연이라고 합니다. 네.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기 때문에 표를 예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 영화가 열리는지, 볼 수 있는지를 우리는 개봉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시작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가 어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평점입니다. 평점. 여기도 있는 것처럼 평점이 7.9네요. 그리고 상영 시간은 우리 있었던 것처럼 총 시간을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영화를 관람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 드라마를 봤어요. 그 영화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영화나 드라마 평가 어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네, 선생님은 너무나도 재밌게 본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률이 28.1%로 최고였답니다. 그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시청률이 높다. 시청률이 높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는 전지현이라는 여배우가 주인공이었는데 연기를 잘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평가로 이야기합니다. 연기력이 뛰어나다. 연기력이 뛰어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의 드라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드라마는 인기가 높다. 인기가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에 대해서 화제가 되다. 화제가 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제라는 건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드라마가 있어. 그 드라마가 요즘 한국에서 인기가 높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번 볼까? 나도 한번 볼까? 그 드라마가 어땠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는 화제가 되다. 화제가 되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도깨비라는 드라마입니다. 도깨비는 혹시 도깨비 아시나요? 네. 도깨비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깨비가 사람이 되어서 또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줄거리가 흥미롭다. 줄거리가 흥미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 속에 많은 노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배경음악이라고 하고요. 배경음악이 어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배경음악이 아름답다. 배경음악이 아름답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줄거리가 흥미로운 도깨비, 배경음악이 아름다운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킹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킹덤. 선생님은 솔직히 킹덤이라는 영화를 못 봤어요. 그런데 영상미가 뛰어나다 합니다. 영상미라는 것은 우리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그림이나 아니면 설정으로 만든 사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영상미가 뛰어나다. 영상미가 뛰어나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모두 다 주연 그리고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평가를 배우가 멋있어요. 배우가 멋있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킹덤의 남자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선생님 잘 모르겠지만 아마 배우가 멋있었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한국 문화 중에서 영화와 관련된 어휘들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에듀퍼드 플랫폼에서
배운 어휘를 사용해서 한국 드라마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오늘 배울 문법은 얼마나 뭐뭐인지 모르다. 얼마나 뭐뭐인데도 뭐뭐는데도 입니다. 얼마나 뭐뭐인지 모르다는 형용사 동사로 나누어집니다. 형용사 크다, 좋다, 얼마나 큰지 모르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받침 있어요, 좋은지 모르다. 받침 없어요, 큰지 모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뜻은 강조를 나타냅니다. 강조를 할 때 얼마나 큰지 모르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동사는 는지 모르다, 하다, 하는지 모르다, 먹다, 먹는지 모르다. 마찬가지로 동사를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기가 우유를 얼마나 잘 먹다 몰라요. 그러니 아기가 우유를 잘 먹어요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한다? 아기가 우유를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두 번째, 요즘 물건 값이 얼마나 비싸다. 우리 요즘 물건 값이 비싸요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요즘 물건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먹다는 동사 먹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비싸다는 형용사 비싼지 몰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있다 한번 해볼까요? 재미있다. 있는지 몰라요. 재미있다는 형용사 아니에요? 그럼 재미있은지 몰라요. 네, 공부했어요. 있다, 없다는 는. 그래서 재미있는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한국이 얼마나 좋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배우 공유가 연기를 얼마나 잘하다. 배우 공유 씨가 연기를 잘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한다? 배우 공유가 연기를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는데도입니다. 는데도는 앞에 일로 예상되는 뒤의 일과의 다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형용사 은데도 받침 있어요. 죄송합니다. 받침 있어요. 작다, 작은데도 받침 없어요. 바쁘다, 바쁜데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동사 는데도입니다. 우리 가다, 가는데도, 먹다, 먹는데도. 그러니까 앞에 일과 뒤에 일이 달라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은데도, 는데도를 사용합니다. 자, 명사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인데도, 받침 있어요. 인데도, 선생님 인데도, 가수 인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 한번 연습해 볼까요? 바쁘다, 바쁜 신데도.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인사로 많이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바쁜데도, 아니, 다른 사람에게 높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 드라마는 유명한 배우가 안 나오다. 인기가 많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한다? 그 드라마는 유명한 배우가 안 나오는데도 인기가 많다. 그러니까 안 나오면 인기가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어떻다?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다. 반대, 배가 고프다. 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는데도. 자, 세 번째입니다. 아이고, 네 번째네요. 공부를 많이 했다. 어떻게 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요.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마음일 겁니다. 자, 마지막 20m를 달렸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20m를 달렸는데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오늘 배웠던 문법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